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젊은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엿을 먹게 될 거기 때문에 어른 세대로서 미안합니다. 저는 미안함을 느끼고 표현을 많이 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피할 길이 없는데 아마 주변의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생존 방식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제 새로 나오는 책 펀딩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목요일까지인데요. 요게 7월 31일 밤 11시 59분이 지나가면 밤이 끝나면은 공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펀딩 같이 해주신 분들 앞에 조남이 들어가서 저랑 같이 소장본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책이 판매가 안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가 가능하세요. 펀딩 해주신 분들이 먼저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마음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펀딩 참여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옆에 펀딩 소개 영상 같이 넣어놨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쭉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남녀가 맞벌이 하죠. 옛날에는요. 옛날에 맞벌이 하지 않았죠. 원래 홀벌이 하다가 맞벌이도 하다가 지금은 맞벌이가 좀 많아지다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맞벌이를 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이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의롭게 들리거든요. 짧은 거 하나만 하고 올게요. 종합부동산세. 노무현 때 종부세 만들 때 뭐라 그랬죠? 부자들에게만 걷는 세금, 부자들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왜냐면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너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버니까 뺏어서 나눠 쓰는 게 맞다. 정의롭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개나 소나 종부세 다 내고 있습니다. 로또 빼고 다 이게 맞아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자, 맞벌이요. 맞벌이 옛날에는 안 했죠. 남자 혼자 벌었죠. 근데 이게 성평등에 맞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 무슨 규제가 나오고 지원책이 나오고 뭔가 자율성을 뺐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같이 일해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해야만 합니다. 자, 요 트랙.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쪽으로 가는 트랙. 여기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 자, 남녀. 여기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이게 쥐들의 게임이에요. 쥐들의 게임이 뭐냐면요. 임차인, 임대인이 싸우는 거, 쥐들의 게임이에요. 고용주, 피고용주가 싸우는 거, 쥐들의 게임이에요. 남녀가 싸우는 거, 쥐들의 게임이에요. 뭐, 비장애인, 장애인이 싸우는 거, 쥐들의 게임이에요. 그 위에 고양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정부예요. 특히 악랄한 정부는 더 심하게 합니다. 맞벌이를 함에 있어서 우린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그 남자가 이득이네, 여자가 이득이네. 두 사람은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라고요. 가족이에요.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일하든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써요. 이거죠. 남녀는 서로 싸우겠죠. 서로 결혼도 안 할 건데 결혼한 남녀가 아이가 있으면요. 누가 일하는지 안 따져요. 애들한테 상대방에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서로 악마화 시켜버렸어요. 뭐 페미, 뭐 저기 뭐 캔마 막 이런 단어들 쓰면서 여자를 악마화시키고 남자를 악마화시키고 했던 개판 5분 전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 번 마음을 오염시킨 거예요. 가족들은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남녀가 맞벌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2배예요. 세금이 2배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맞벌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고 하면서 집값이 비싸지고 월세가 비싸져요. 이거 내기 위해서 맞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쭉 가서 결국엔 결론이 뭐예요? 정부만 꿀을 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빵 공장, 이걸로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나갔을 수도 있고요. SPC 빵 공장 요번에 새벽 시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가서 쇼질한 다면 어떻게 됐죠? SPC가 너무 괴롭히니까 야간 근무를 없앴잖아요. 이게 뭔가 정의롭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일 못해요. 자, 야간 근무 예전에 하죠. 뭐 할 수도 있죠. 옛날에 노동 문화가 안 좋았을 때 해야만 했죠. 지금은 할 수도 있죠. 지금은 못해요. 선택일 때랑 의무일 때랑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선택일 때가 좋은 건데 선택일 때는 쥐들의 게임, 지네끼리 질투하고 싸우다가 정부가 표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한 다음에 자꾸 바꾸면서 세금만 빨아쳐먹고 이걸 의무로 바꿉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거꾸로죠. 옛날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야간에 지금은 못해요. 아르바이트도 장기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예전엔 정규직 채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대기업 신규 공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잘못이에요? 기업 잘못이에요? 고용주 잘못이에요? 사장님 잘못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대가는 뭐예요? 표를 빨아먹고 세금을 빨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이재명 정권 계속 가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제 영역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부동산. 부동산 이제 얘기해도 됩니다. 예전에 이거 얘기하다가 하도 욕을 쳐먹어가지고 제가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영끌오죠? 그래요. 계속 해보세요. 네. 전 요새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세요. 내가 선택,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저 남 집값 올라가는 거 싫어서, 박탈감 느끼는 거 싫어서, 건설사 싫어서, 투기꾼 싫어서, 선동당해서 공부는 한 글자도 안 하면서 그 낮은 지능 가지고 욕하고 질투하고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추앙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집 못 사요 당신들. 왜? 대출 안 나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막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집값이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가는데요. 지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 끼고 집 못 사요. 전세 끼고 집 못 사요. 전세도 없어요.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 없으면 전세 없어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개수는 부족해요. 그럼 전세 없죠. 그 월세 올라가죠. 월세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소설 쓰지 말라고요. 지금 앞에 제가 얘기한 4가지 항목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뇌피셜이 아니고요. 미래 영역이 아니고요. ING예요. 바보 빼고 다 알아요. 저처럼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ING 중이라고요. 앞으로 이제 공급도 안 돼요. 왜 공급이 안 될까요? 정부가 괴롭히니까. 제발 금리 급등 탁 그만해요. 그럼 해외도 집을 못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는 집 잘 지어요. 한국만 이꼬라지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 못 사죠. 월세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까 뭐 떠오르죠? 맞벌이. 한 명 월급 다 월세.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세금만 다 뜯어먹는 거예요. 월세가 늘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정부가 제일 좋습니다. 세금 다 뜯어가니까. 월세 늘어나도 집주인만 욕합니다. 쥐들의 게임. 집주인 욕하지만 세금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맞벌이를 해도 정부는 이득, 월세가 올라가도 정부는 이득, 집값이 올라가도 정부는 이득입니다. 왜? 세금이 올라가니까. 보셨어요? 선택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좌파 정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젊은 분들 타령을 하고 있냐? 잘 들어주세요.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정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했다가 이명박 박근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어야 10년인데 김대중 정권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경기 살리기 바빠가지고 노무현 때 좀 있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가끔 노무현, 이재명 묶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은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재명에 비해서, 명확히 합시다. 이재명에 비해서는 나라 걱정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은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여가지고 중국 아가리에 쳐넣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5년이니까 좀 깨우칠만 한데 일본처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재인 이렇게 쭉 지나가서 지금 이 정권이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시대를 계속 살아간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끝나요.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젊은이들이 막 예전부터 뭐 초식남에다가 무슨 남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이상하죠.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왜 전파되는지 아세요? 이런 문화가 장기화되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나와요. 지금 이 문화가 선택은 없고 의무만 있고 다 정해졌고 세금 많이 뜯어가고 규제하고 그리고 뭐 계속 뭐 와가지고 간섭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된 사회가 탄생해요. 이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세뇌당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선택이 있을 때가 좋은 거다. 자유가 좋은 건다. 쥐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된다. 정부가 이렇게 참견하는 건 나중에 대재앙이다. 이거를 깨우쳐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선택사항이 얼마나 많았는지. 맞벌이 선택이었어요. 엄연히 따지면. 남녀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벌어야 된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저 아예 그쪽 아니에요. 할 마음 없는데 앞으로 맞벌이는 의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있잖아요. 보험 내는 거, 그 세금 내는 거 다르죠. 이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알바한테까지 전가시켰어요. 왜? 세금 부족하니까.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국민연금 어떡할 건데요. 알바도 연금 내는 날 옵니다. 지금 보시면 퇴직연금도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선택 보세요. 퇴직연금 목돈으로 받고 싶어요? 선택이었죠? 선택 안 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지킬 의무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는 계속 세금만 받아 처먹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고 영구 집권하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은 젊은이들은 쇠뇌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망가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뭐 중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참견한다?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은 작은 신이 되겠죠. 왕이 되겠죠. 그걸 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선택이 있으면 경쟁이 있어요. 보세요. 선택은 뭐예요? 너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싶니? 너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니? 어느 자동차를 사고 싶니? 선택이 있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경쟁이 발생하죠. 왜? 좋은 걸 먼저 갖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착순 달리기?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주먹으로. 주먹이 센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 돼요? 깡패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경쟁은 생겨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쨌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통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이 없어지면서 시장이 파괴가 되고 왜곡이 되면서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통치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거 가지고 인민끼리 나눠먹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거니까 이 시장을. 그러면서 공급이 안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참견해서 빼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정권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부는 싫을 게 없어요. 지금 돈 풀었죠. 좋아라 했잖아요. 세금으로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자유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선택이 경쟁을 부추기고 여러분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힘들게 하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사회가 건장하게 커요. 여러분의 이기심이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근데 이런 본능을 나쁘다라고 규정하고 부정하고 바꿔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걸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자유시장에서 경쟁에서 잘 안 된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걸 추앙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루저였어요. 심각한. 그럼 당연히 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건전한 사회일수록 내가 힘들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니 작은 기회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 저 세대 때보다, 저 젊을 때보다, 지금보다 더 젊을 때보다 지금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한 젊은 세대는 세뇌가 되겠죠. 희망은 없다. 다 틀렸다. 그러면 완전히 일본처럼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는 젊은이 세대가 좀비처럼 놓일 겁니다. 그거 원하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꿈과 희망, 비전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자기 권력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간 지나보면 아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 제일입니다. 감사합니다.